굿모닝 인포백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말이 지금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관세 앞으로 2, 3주 내 설정이 될 것이다. 대규모 감세 조치가 있을 것인데 빨리 뭐 합의가 되기를 원하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합의가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관세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얼마나 빨리 내릴지는 중국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톤은 조금 다른데 네. 다 맥락은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빨리 어쨌든 합의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톤앤 매너가 좀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무님?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145%나 뭐 245%에서 네. 한 50%, 60%대로 떨어지면 당연히 뭐 호재는 호재이긴 하지만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신뢰, 그다음에 어떤 미국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그 자유교역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은 한번 훼손이 된 게 과연 관세를 좀 낮춘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세를 낮추고 뭐 이제 다음 주 뭐 이번 주에 지금 뭐 최상목 그 부총리도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과연 생겨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은 좀 의구심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주가 오른 거 보면 확실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 그리고 그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셀 USA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이 빠졌던 뭐 빅테크, 그다음에 뭐 미국 채권, 그다음에 미국 달러, 미국 주가가 동반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해서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추세가 좋아지는 그런 추세인지 아니면 사실은 좋아지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는 그런 반등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한번 훼손된 신뢰관계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이런 것들이 과연 회복이 되면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은 좀 뭐 그 미국에서 이제 그만큼 급하니까 더 최악으로 안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2월에 어떤 고점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좀 낙관하기는 이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초반부터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보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더 많이 들면 이렇게 반등해 줄 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아니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떨어질 때 담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단순하게만 만약에 본다면. 네. 그럼 상무님의 의견은 양쪽으로만 보면 어떤 쪽이세요? 지금은?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기에?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나와서 좀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반기 조금 여름 정도 지나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은 어느 정도는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박스권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이게 조금 회복되는 구간인 거지 이게 이제 아주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면 약간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처럼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어제도 고객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기준점이 흐릿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트럼프 관세고 뭐 이런 것도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그동안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 그다음에 어떤 그 자유교역에 대한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점이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전하냐? 그러니까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금 가격만 올랐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기준이 흔들릴 때는 좀
그 확실한 것만 투자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지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위험 자산으로 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가까이 빠졌고 저희 한국은 뭐 작년 내내 힘들었던 구간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네.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너무 저희가 그 어떤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저희가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보자. 하반기까지는 좀 아직은 적극적으로 담기에는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로 들리거든요, 상무님. 뭘 더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최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기업들 실적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관세 때문에 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때문에 이제 계속 왔다 하면서 이제 움직여 왔었고 물론 뭐 일부 주식들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과연 미국의 주가가 과연 정말 싼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난 2, 3년 동안을 보면은 조금 싸졌죠. 조금 싸지긴 했는데 과연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어쨌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도 좀 떨어질 거고 뭐 교육도 좀 줄 거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해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보잉과 같은 뭐 이런 항공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 가지고 조립해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는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만큼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물건을 덜 살 텐데 서비스를 덜 이용을 할 텐데 과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빠질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반영은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미국은 경기가 정말 나빠진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좀 더 세지면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거고 그때 이제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성장주라든지 또 미국에서 이제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의 주가가 또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뭐 4% 초반대 중반대 요 정도 레벨에서는 미국 시장의 매력은 아주 그렇게 크진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미국도 중국도 뭐 145, 125 이런 숫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려와야 된다는 걸 양쪽 다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멘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럼 뭔가 이렇게 분쟁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합의가 될 거라는 걸로 상정을 한다면 더 이상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랑 경기가 조금 더 위험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딴 거보다도 네. 이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세상이 불안하고 또 많은 것들이 정책으로 인해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막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국은 가성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좀 싸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도 좀 가성비가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주가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 이 네. 가격대가 합리적인지는 좀 모르겠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왜냐하면 그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네. 그동안의 어떤 세계화라든지 뭐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기술 기업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잘하지만 뭐 유럽에서도 잘하고 아시아에서도 잘하고 이런 세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미국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경제 구조는 되게 내수 위주잖아요. 수출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수입하고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S&P 500 기업들의 매출의 한 40%는 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뭐 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거는 미국 미국이다. 기업들이었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만큼은 그리고 테크와 같은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리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예전만큼 돈을 벌기 되게 쉽지 않아진 상황. 뭐 지금 뭐 미국에서 막 불매 운동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불매 운동도 막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의 미국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 20년 봤던 것보다는 미국의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야 충분히 싸졌다라고 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배 정도죠?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한 19배, 18, 19. 네. 19배, 20배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조정을 받아요?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어요, 상무님은?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이면은 적어도 뭐 그 트럼프 1기 때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PR이 17배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17배, 16배 이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이 한 13배, 14배 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유럽이나 일본만큼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 기업들보다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게 맞지만 20배, 19배는 좀 높다라는 거죠. 아마도 적어도 뭐 16배, 17배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레벨이 좀 더 다운되면 조금 더 저희가 충분히 미국 시장의 업사이드를 상승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물론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좀 양호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요거는 분기가 좀 더 지나고 관세 영향이 좀 더 본격화되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네.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네.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앞두고 땡겨놓은 수요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재고들도 많이 좀 채우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아이폰도 미리 굉장히 네. 많이 사고 뭐 이런 네, 소식들 그런 많이 거죠. 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네. 생각보다 괜찮을 거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괜찮다고 해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건을 많이 쟁겨놨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마도 2분기, 3분기 실적은 많이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만큼 또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아직은 좀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피해자는 미국의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미국 내에서보다 세계화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실적면에 좀 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질이 너무 많다. 중국의 이제 실적면에서 기대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인질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럼 중국은 좀 급할 게 없습니까? 사실 여러 뉴스 플로우로 보면 중국이 오히려 좀 느긋하고 중국이 달라졌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 경제 상황, 경기로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현재 상황은 중국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이제 있긴 네.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이제 대외 수요에 의지를 해서 네. 그동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버텼기 때문에 네. 당연히 피해가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수출 기업들의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기업들의 고용을 집계하는 어떤 그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히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언론에서는 한 1,000만 명에서 한 2천만 명 수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고용이 타격을 입겠네요. 당연히 입죠. 당연히 입고 네. 지금도 청년 실업률 안 좋다고 난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당장은 지금 이제 내수 부양을 좀 하고 있고, 또 관세에 대한 어떤 대체 가능성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중국이 조금 나은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이 그 미국 제품을 사는 거는 대부분 이제 농산품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대두 같은 것들. 물론 이제 대두가 식량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미국의 대두보다는 브라질 대두를 통해서 많이 그 대체를 해놓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버틸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 뭐 가구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스포츠 용품, 뭐 하다못해 바비 인형과 같은 장난감들, 이거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고 중국이 제품이 그런 품목들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베트남이든 뭐 다른 지역에서 대체하기가 당장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앞으로 3년 지나면 또 안 볼 사람이고 시진핑 주석은 또 뭐 언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중국도 상황은 사실 좀 좋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관세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은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뭐 중국은 조금씩 금리도 인하를 해왔고 재정도 풀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여력이 중국이 조금 더 있어서 뭐 적어도 올해 말까지 정도는 버틸 만한 여력이 중국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 경기 상황, 토대가 얼마나 탄탄하냐 보다도 부양책을 강하게 쓰느냐로 증시가 버티거나 좀 완만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니까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서 증시가 오히려 충격이 좀 덜하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국은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게 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요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부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융 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주식도 안 되고 채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좀 까다로운 상태가 되는 거군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물가를 잡으려면.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수출이 안 좋으니까 성장률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이러면 이제 금리 내리면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금리를 내리고 뭐 물론 이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재정이 좋지는 않지만 독일 같은 나라들은 재정도 좋고 하니까 재정을 또 풀면 되고 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양의 어떤 여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당장 미국보다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뭐 이머징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달러가 조금 오늘 아침 한 이틀 정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유독 유로화가 굉장히 좀 강했고 엔화가 강했고 이게 물론 미국 국채를 그동안 많이 샀던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좀 지금은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힘이 크게 이렇게 부각되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좀 피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 중에서 미국의 지표가 약간 좀 망가지는 게 확인이 돼서 인하 쪽으로 아예 가든가 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경기가 그만큼 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매드 이즈 굿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그 관세라는 것 때문에 선수요가 분명히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요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얼마나 나빠질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시야를 흐려지게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분명히 나빠질 게 좀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나빠질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2분기 지나고 이제 3분기를 전후로 보면은 이 정도 나빠질겠구나라는 게 보이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할 거고 그러고 나면은 또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다른 자산들 가격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분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를 그냥 두드려 맞는 시기인 건데 몇 대를 맞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좀 맞고 나면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겠어. 뭐 침체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 내리고 하면 또 경기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은 1분기 때 땡겨놨던 손수요가 얼마나 빨리 풀릴지, 뭐 천천히 풀릴지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이익의 불확실성이 좀 저는 좀 크다. 그러니까 침체로 미국의 경기가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해서 이제 관세가 좀 안정이 되면 침체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침체스러운 분위기가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환율 얘기도 앞서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달러가 최근에 약세가 된데도 우리가 강세가 되는 폭이 그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평도 있고 부양도 우리는 좀 녹록치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어서 주식 시장의 영향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약한데요. 주로 유로하고 엔화 같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많이 약하고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는 별로 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우리가 이제 약간 선진국이다. 1인당 GDP 3만 불 넘어가면서 선진국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이머징 이제 금융시장 기준에서 이머징으로 이머징 통화인 거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안전자산의 어떤 통화의 위치는 저희가 획득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네. 반증인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성비가 있잖아요. 어떤 주가가 안 비싸고 가성비가 좋고 네. 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사실 더 밀릴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응이 그랬던 거예요. 뭐 미증시가 2% 빠진 날도 우리는 대체로 그래도 네. 잘 버텨주고 이게 뭐 가성비 측면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잘 버틴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저희는 이제 6월 달에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게 사실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총선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요. 대선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어쨌든 정책들이 나오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이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반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재정도 조금 더 풀 거고 뭐 금리는 뭐 환율 때문에 좀 천천히 낮추긴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는 조금 더 낮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 2분기 후반 3분기 초에는 부양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조금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더 커질 여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너무 수출에 왔다 갔다 하는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도 반응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내수 쪽에 있는 업종들 그리고 약간 그 앞으로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조금 더 성장주 컨셉의 어떤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외국인 수급은 참 어려워요.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화가 조금 강해지긴 네. 했지만 여전히 달러가 이머징 통화에 대비해서는 별로 안 약하다라는 거가 가장 큰 약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수출이 뭐 지금 4월 20일까지 수출만 보면은 확실히 대미 수출이 빨리 꺾이고 있잖아요.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1분기 때 미국의 선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는 그런 선수요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이 뭐 부양을 해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유럽은 저희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부양을 한다고 해도 사실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이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류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 같은 거 말고는 사실 뚜렷하진 않거든요. 유럽 관련은 뭐 방산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뭐 자동차도 네. 있고 뭐 전기차도 약간 해당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계류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중국과는 저희가 이제는 이제 경쟁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약간 오히려 조금 더 포커스가 조금 더 내수 쪽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부양과 관련된 쪽 이쪽에 조금 더 시장의 관심들이 쏠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낮췄는데 뭐 계속해서 우리만 낮춘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세계 성장률도 낮췄는데 좀 우리 유독 좀 수출 위주의 국가니까 거의 반토막을 내서 굉장히 크게 낮춘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큰데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 요거 좀 포커스 맞춰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 네. 그 재정 부양책을 GDP 대비 앞으로 한 4년에서 8년 이상 이제 2% 쓴다. 네. 2% 중에 1%는 이제 방위비를 쓴다라는 건데 이 GDP 1%가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이번에 12조 추경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GDP 1%가 되려면 뭐 한 25조에서 30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의 어떤 사례만 보면은 한국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서 더 한 뭐 지금 산불 추경의 한 2배 가까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의 기대는 이런 재정 정책이 쓰여졌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섹터를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조사를 해보면 물론 이 부양을 한다라는 거, 특히 재정을 쓴다라는 게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좋아지는 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거는 의외로 건설과 같은 산업들, 그 다음에 내수 소비와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일상적으로 쓰는 음식료, 그다음에 제약, 뭐 이런 류, 그러니까 생필품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의외로 또 좀 약간 수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음식료나 이런 약간 방어적이면서 실생활과 굉장히 좀 밀접한 산업들, 그다음 제약 바이오 같은 산업들, 그다음에 약간 건설과 같은 산업들이 그래도 과거에 보면은 저희 한국이 재정을 풀 때 상대적으로 좀 그 효과를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을 했었던 그런 산업들이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규모가 큰 어떤 퍼센테이지를 좀 크게 차지하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도 그렇고 좀 더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2018년 저희가 이제 미중 분쟁 때 네. 보면은 수출이 마이너스 20% 30% 감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저희 한국 수출이 4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4% 정도니까 네. 수출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이 빨리 나빠지면 네. 그때가 자동차나 반도체의 바닥을 충분히 저희가 좀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